왜냐하면 그 마하임은 그렇게 많이 흔히 보는 케이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 에듀케이션 쪽으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보고 제가 커멘트한 거 꼼꼼하게 질문을 보시고. 해드릴 케이스인데 코멘트를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다시 리뷰하면서 마임을 마스터하는 그런 날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끔 이런 그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펠러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보내달라고 해서 애드 커멘트 하고 또 다시 리뷰하는 것도 아니 그 티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오케이 합시다. 예, 지난주 진인태 선생님의 그 마하임 EKG를 이어서 EGM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11월 달에 발표를 한번 했었던 케이스인데 거기에 이제 황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거기에 EGM을 좀 더 자세한 이 환자한테서 나타났던 그런 다른 특징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한 EGM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환자는 환자는 28세 여자 환자고 24세 때부터 팔시피테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어버트 온셋과 터미네이션 반복을 했었던 환자였고 메디컬 히스토리는 특별하게 없었고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는 노멀 챔버 사이즈의 이젝션 프랙션 64%에 노멀 다이아스톨 디스펑션을 보이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히스토리에서 마하임 환자는 결국은 타키카르 서큐시 AV 노드도 있고 그 페스큘러 에이트럴 패스웨이도 있잖아요. 유주얼 onset 타키카리아가 24살이면은 rather unusual, 조금 레이트한 경우예요. 우리가 본 마하임들은 대개가 티네이저 때 시작해요. 오케이. 왜냐면 마하임이라는 타키카리아는 슬로우하지만은 또 excitable 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any irregular heart rhythm they can go into the tachycardia. 그래서 그게 하나의 unusual typical 스토리의 이 환자가 지금. 두 번째는 duration 30분씩 지속되면서 어떤 이 케이지가 다큐멘테이션 됐다는 게 또 unusual 파이다. 뭐 하여간 that's something that unusual. 오케이. 갑시다. 네. 그래서 이 케이지는 지난주 리뷰했던 것 같이 Alright. LBB 몰폴로지의 그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요 EKG와 함께 그런 노멀한 LBB 패턴의 EKG 그리고 마하임을 가졌던 환자의 EKG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멀한 LBB 패턴의 EKG를 보시면은 요 3, 2, 3 AVF 중에서 이제 3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페이직한 정도의 그런 QRS 몰폴로지를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웨이브에 있어서는 리드 1부터 V1부터 V6까지 그 디스콘콜던스 벡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T와 QRS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티피컬한 그 에이트리오 파시큘라 타키카디아 마하임 파이버에 의한 타키카디아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 PQRS가 이제 그러한 콘코던스 벡터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앞에 QRS가 위로 올라가 있고 뒤에 벡터 TAV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음, 그 AVR에 있어서 이제 그 아래 이제 AVR에 있어서 노칭이 좀 더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본 환자 같은 경우에 아까 히스토리에서도 나이가 많은 점들을 보았을 때 좀 에이티피컬한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SVT와 VT 간의 그런 저희들의 투표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턴 브레이크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이 환자의 특징이 되겠는데 V1에서 V6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V2에서 좀 더 그런 패턴 브레이크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 이거 자체만으로는 SVT를 페이버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 QRS의 노칭이 이렇게 보이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VT를 좀 더 페이버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투원
AVR에 포지티브 노칭이 있는 점은 이제 원톤 AV VA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해서 있는 점이 이제 VT를 좀 더 페이버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V5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V5에 있어서 PAV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SVT와 VT를 좀 감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레스퍼레이션에 의한 베이갈 이펙트로 좀 의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SVT 쪽을 좀 더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VT와 EKG만 봤을 때는 VT와 SVT를 전부 페이버하는 소견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에이티피컬한 그런 EKG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노멀 사이너스 그 평상시에 이제 VT 아니 타키카디아가 없을 때 EKG 소견이고 PR 인터벌도 굉장히 180ms 이하로 굉장히 짧고 근데 QRS는 살짝 이제 노멀한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홀롱돼 있는 소견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리드 3와 AVF의 스몰 r을 동반한 RSR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황준 선생님 코멘트로는 이제 그런 안테로셉탈에 의한 포스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포스가 좀 더 약한 그런 환자가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던 그런 EKG 소견이 되겠습니다. 홀터는 노멀 홀터 소견이었고, 그리고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트레드밀 테스트 이제 스테이지 3까지 피크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와이드 QRS는 보이지 않는 그런 노멀 엑시스한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없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는 환자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약간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위아래로 좀 더 이렇게 길다란 젊은 모양의 그런 환자 심장이 되겠고, 그 외에 특별한 소견은 좀 관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T와 VT를 좀 감별하기 위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가 쭉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이제 그 당시에 CS 쪽으로 해서 캐뉼레이션이 되지 않아서 데카플라 카테터가 그 아래 트리커스피드 밸브와 프리월 아래 프리월 쪽을 이렇게 감싸면서 돌고 있고 그리고 히스와 그 RV 쪽에 각각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비특이적인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좀 더 라이트 번들 브랜치 포텐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카폴라를 이런 히스 쪽에 넣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황준 선생님 코멘트가 한번 달렸었습니다. 이니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때의 그런 소견이고 EGM을 보시면은 이제 그냥 노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포스테로셉탈 쪽에 있는 시그널을 보시면은 포스테로셉탈 쪽에서 이 뒤에 이제 프래그먼트된 이제 로우 앰플리튜드의 프래그먼트된 포텐셜이 살짝 보이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노멀한 소견이고 그래서 RV 페이싱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RV 페이싱 했을 때 얼리스트 A 액티베이션 자체는 히스 1, 2 쪽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V페이싱을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히스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소견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RV 페이싱 400까지 내렸을 때는 V 블락 소견이 같이 관찰이 되었었고 그래서 싱글 V 스터디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싱글 V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는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60에서 340까지 내렸을 때는 미니멀하지만 한 11 정도 늘어나는 그런 소견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싱글 V 스터디를 좀 더 내려서 진행을 했을 때는 VA 점프 소견이 같이 관찰이 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거기 보시면은 그 트레이싱 점프한 데 보면은 레트로게이드 히스 보이지? 오른쪽 슬라이드.
히스 있잖아. 봤어요? That's a his bundle, retrograde, right? 네. You can precisely tell what is a HA interval is. conduction, just retrograde. 두 번째 unusual한 게 이 환자가 뭐야? 28살 먹은 심장이 정상적인 환자가 비컨덕션이 typically 이렇게 길어? 이 비슷하지 하시면은 괜찮지? 이거보다 좀 더 짧아야 되겠지? 심장이 네. 자꾸 정상인데 왜 뒤에 컨덕션이 벌써 베이스라인부터 이렇게 좀 길어져 있어? So that'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it when you do the EP study. Okay? Okay, let's go. EP 싱글 됐고. V 600에 240에서 이제 블락 Right. 되었었고, 음. 그래서 이제 래피드 에이트리얼 페이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래피드 에이트리얼 페이싱 600 됐을 때는 이제 델타 웨이브가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델타 웨이브가 보이면서 이제 어디가 가장 얼리스트 부위인지를 보면은 다 파필드하게 좀 보이긴 합니다. 이게 CS 쪽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서 파필드하게 보이지만 파필드 중에서 가장 빠른 데를 찾아본다면은 아마 V56 쪽이 가장 빠르게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 슬라이드 잠깐 놔둬봐. 여기서 그 히스 번들 엘렉트로그램 잘 보고 있어요. First one, positive. 사인에서랑 똑같아. 히스 H, 그렇지? 두 번째, 어떻게 됐어? 조금 길어지고 낮아졌어. 그지? 세 번째, 어떻게 됐어? Reverse polarity. 음. 봤어? 네. 네 번째, inside QRS complex. 이게 무슨 소리야? Why you his bundle pacing 하면서 QRS는 점점점 progressively slightly wider 돼. Okay? Looking at my eye. So therefore, progressive fusion of pre-excitation and also to the sinus rhythm coming down the his bundle. Gradually, the impulse taken over by the pre-excitation impulse, therefore, is colliding and then eventually became pre-excited. That's the interpretation of tracing. 그래서 앞으로는 이피스토지 하시면은 히스번들 EGM도 잘 보셔야 돼. Make sense? 음. 네. Okay, very good. It's a beautiful tracing. Okay, okay, let's go.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로컬 A 시그널이 이제 히스 하이 HRA 3, 4와 1, 2 쪽에서 보였다고 해서 비교를 좀 해보았는데 이니셜과 RAP 600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쪽에선 거의 붙어 있던 게 이렇게 살짝 스플릿 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Right. 그 네, 다음에 보면 히스번들 again, 사이너스 때하고 리버스 때 있잖아. 맞죠? 사이너스 때 positive 그 옆에 first baseline. Yes, that one. positive였잖아. 근데 길어지면서 암플리튜드 줄고 엑스가 바뀌어버리니까 퓨전 되기 시작하기 시작. 오케이. RB 일렉트럴 모포로드는 지금 두 비트가 서로 다른데 그걸 Right, exactly right. There is a far field early RB12. You see that small talked about early far field in RB12? Point to the extras go down. So right side 거기 그 RB AGM 보여주세요. 포인트. No. Next one. 다음 걸로 가세요. 거기 앞에 조금 앞으로 와. 거기. That's the one. You see that? You didn't see that in the sinus. When you're pacing, you start seeing those signals. That which almost same time as his bundle. You see it? So you got to explain those things. You can just go over without explaining. In sinus rhythm, 그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 픽처 트레이싱 가봐. 아무것도 없잖아. 깨끗하잖아. 네, Right? Good. So really you need to review EGM carefully. Okay? You will learn a lot of things. You discover new stuffs that we haven't seen before. So it's important. 근데 그 보시면은 프록시마리 파필드가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이 그보다 빨라 아까 그 프릭스에서. 오케이 갑시다. 예, 그래서 래피드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쭉 진행을 했을 때는 600과 420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델타 오그멘테이션이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델타 오그멘테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래피드 ATR 페이싱을 400ms까지 이제 앞에 슬라이드 왼쪽에 보면은 왜 프로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약간 좀 돌았어. That's okay. 됐어요? 땀 앉아요? 어, 같은 환자 맞죠? 네, 알겠습니다. Right? It's the same catheter. Just angle 아마 related. 전에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Okay.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Okay. 예. 그래서 이제 래피드 ATR 페이싱 400ms까지 당겼을 때는 이제 델타 웨이브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Okay. 억세서리 패스웨이 블락 소견을 같이 확인이 되는데, 그 다음 비트부터 이제 AV nodal conduction이지. AV 노달 컨덕션 되면서 점점 길어지는 So how do you 소견을 know it's 확인할 AV 수 nodal 있습니다. conduction? Look at the His bundle electrogram. His potential 있잖아. Steam, His, right. So you got to make sure that when you say this is AV nodal conduction, you only can say that if there's a His bundle preceding your QRS complex. This could be conducting another pathway also, so you do not know, right? So this is important in doing the SVT maneuvering. Make sure you check the His bundle. Okay. Then what happened? Conduct a long PR. 예, The 계속 last bit, I don't know whether. 롱하게 가다가 계속 Okay. 롱하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페이싱이 끝났고 What happened? Next bit. 그 다음에는 이제 What is that bit coming back up? The last bit, termination, after the your pacing termination. What is that bit? Huh? A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VA 같이 나오는 것으로 Right? Can you argue whether this is not an echo bit? 저는 싱글 에코로 Right? It's possible too, right? 왜냐면 AVF, PVF가 인버트 돼 있잖아. 올라가 봐, AVF. 야, surface CG. surface, yes. AVF. 그 위에 거, yes. 그 뒤에 가봐. 아니, 뒤로, 맞지? 거기지. 조금 deform 돼 있잖아. 맞지? T-wave 바로 앞 뒤에 있고. So there is a probably retrograde P-wave inverted. So this is possibly patient has slow pathway. 아까 있었지, 점프. 네, 앞에 점프가 하나 있었어요. Yeah, here we go. Then you got a copy. Okay? All right. 예. 그리고 A 페이싱을 좀 더 내렸을 때는 Uh-huh. 어, Look 이렇게 up, right? 그 히스를 타고 내려간 네로 QRS로 계속 가다가 벤케바우처럼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블락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웨이브가 같이 동반된 QRS 하나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네로 QRS로 가는데 저는 요 EGM을 봤을 때는 이제 벤케바우로 가서 블락이 되고 블락이 된 순간에 이제 배터리가 컨덕션 했다, 그지? 패스웨이 컨덕션 된 걸로 이제 이 네. EGM 해석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데 그 subsequent P-wave가 PR이 컨덕션 하는 게 그게 QRS 컴플렉스가 보면은 really shorter than first bit, very first one. 그죠? The very first bit을 슬라이드에 PR이 길잖아. 컨덕됐어. 오케이? 그 다음엔 더 길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거는 블럭이 됐다고 그랬지? 그리고 subsequent P가 내려왔는데 pathway가 refractory가 없어지면서 컨덕션 됐다 이거지. Right? 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싱글 A 스터디를 했을 때는 싱글 A 스터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오그멘테이션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디크리멘탈 프로퍼티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가진 이제 억세스 패스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케이. 그 이후에 이제 더 내렸을 때는 네로 QRS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히스를 타고 한 네로 QRS에서는 AH가 이쪽까지 H가 점프가 되는 H 점프 소견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감별하기 위한 그런 멀티
그리고 A 사이트 페이싱은 HR 1, 2, 5, 6, 90에서 각각 시행을 했었고 1, 2, 5, 6, 90에서 각각 시행한 것을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 프리 익스타이테이션 디그리가 전부 다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픽스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그 디그리가 가장 크게 어그멘테이션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90 정도가 가장 어그멘테이션이 가장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위치가 좀 90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Okay, so you need to be careful here. If you look at the steam to the RV, okay, steam to the RV, I put a red mark on for you. And then look at the next one, steam to the RV. 오르기 더 짧잖아. 네, That is where your pathway is. So for you to say degree of pre-excitation, 내 눈으로 볼 적에는 오르기 더 pre-excitation 더 커. 9, 10보다 surface ECG도. 그래서 항상 maximum pre-excitation degree가 생겼다. 우리가 pathway location 하려고 그러시면은 steam to the ventricle pre-excitation and ventricular의 그 타이밍을 재야 돼. 그래서 make sure they are the shortest one. Okay?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RV 페이싱 300대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됐었고 타키카디아는 HV 인터벌 마이너스 33ms의 QRS 159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타고 오는 타키카디아 소견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이 케이지는 이전에 도큐멘테이드 된 이 케이지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조금 조금 더 wider. So, 네, okay. 이거는 뭐 EPLab에서 modified decision이니까요. Okay? No problem with that.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VA 인터벌을 좀 더 이제 재봤을 때는 VA 인터벌이 살짝 여기야지.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것처럼 아, 보이고 있어서 우리 EKG에서 보였던 PA부가 V5에서 PA부가 이렇게 V 쪽에서 QRS 쪽에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아마 이러한 EGM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은 where the variation happening? A to V or V to A? B to A에서 체지하지? 그지? 히스본드 보면은 그 BA 타이밍이 그 다음 건 짧아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BA 타이밍이 플럭추에이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면 what's the possibility here? QRS morphogen 하나니까 is a single pathway. 그렇지만 BA conduction time이 change 하는 거는 local V activation부터 BA AV nodal conduction까지 his A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ventricular pathways power션하고 subtal하고 그 다음에 retrograde AV node. All this can be influencing this tachycardia rate. 그래서 어떤 쪽에는 마하임 같은 경우는 둘 다 줘야 돼. AV, VA.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포션하게 바뀌나 안 바뀌나. 왜냐하면 two pathway가 다 닥터먼트 하기 때문에. 싱글 pathway, not a problem. 그렇지만 이런 pathway들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오케이? Alright. 예. 그래서 매뉴버들을 쭉 시행했던 것 중에서 이제 V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을 시행을 했었고 PPI 타깃 사이클 랭스가 17ms로 굉장히 작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HA가 HA로 이렇게 쟀었는데 HA가 0ms보다 더 작은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VA도 이제 85ms보다 더 작은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AV NRT보다는 그 AV RT를 좀 더 페이버하는 이런 매뉴버 소견이 되겠습니다. That's correct. Okay. 그리고 이제 싱글 A 스터디 아니 A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셋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리셋을 재봤을 때는 일단은 리셋을 이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히스 일렉트로그램에서 여기 AA가 맨 처음에는 변하지 않는 그런 소견에서 이제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408ms가 이렇게 동등한 것으로 봐서는 요 A 프라임은 이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A 프라임이 변하지 않았을 때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이 그 다음 비트에 해당하는 이제 V를 이제 어드밴스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된 이후에 다시 A에서 또 어드밴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408ms로 계속 동등하게 가는 것으로 봐서 A 스티뮬레이션을 통한 리셋이 되었고, 어, 이러한 그 억세서리 패스웨이가 그런 서킷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AV NRT의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이제 바이스탠더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VT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Right. Okay. Very good. 그리고 그때 RAP 330ms도 진행을 했었는데, 요 EGM에서 이제 황준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거는 요런 AA 인터벌보다 이제 VV 인터벌보다 AA 인터벌 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요 차이가 있는데 요게 좀 더 멀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멀다고 하는 게 이제 RV 카테터가 그 서킷에 바로 온사이트 되어 있지 않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다고 코멘트를 So 좀 that's the reason when you see this type of behavior, you want to move RV catheter where you think that the pathway closer. So then you will see much better concordant activation sequence. Okay?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얼리스트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이 히스 1, 2에서 RV 페이싱 때 있었고,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같이 관찰이 그 당시 됐었고, 그 VA 점프 소견도 같이 관찰이 됐었고, RAP에서는 델타 웨이브 오그멘테이션과 함께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같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얼리스트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이 이제 HRA 56에서 델타 오그멘테이션과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같이 보이면서 있었고, 어, 억세서리 패스웨이 블락이 됐을 당시에는 AH 점프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HRA 56에서 56 페이싱을 했을 때 그 프리 익사이테이션 디그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LBB 패턴의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감별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SVT with LBB 어베런스와 그리고 번들 브랜치 리엔트리 VT 그리고 프리 익사이테이티드 노드 파티큘러 타키카디아 소견 그리고 마하의 AVRT 프리 익사이티드 AVNRT를 이제 감별을 쭉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more pre-excited degree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패스웨이가 노드만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통해서 이제 감별을 해낼 수 있는 건 이제 3번을 이제 지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서 1대1 AV 릴레이션십을 보이고 있어서 VT를 좀 더 페이버하지 않는 VT보다 SVT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소견과 HV 인터벌이 마이너스 33ms인 것을 통해서 SVT with LBB 어그런시와 그리고 VT는 좀 감별을 해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HA와 델타 VA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VT와 그리고 pre-excited AV NRT라 감별을 해볼 수가 있고, 리셋을 통해서도 AV NRT를 지어볼 수가 있고 VT를 지어볼 수가 있어서, 여기 마지막 남는 거는 마하임 AV RT가 EGM EP 스터디를 통해서 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셔닝은 처음에는 이제 9시 방향에 좀 더 가깝게 프리월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했었고, 매핑을 쭉 했을 때는 이제 V 시그널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제 맵 디스탈에 보이는 V 시그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듯한 이제 그 포텐셜을 이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A 페이싱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이제 포텐셜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포텐셜은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디스탈은 잘 안 보이고, 프록시말 쪽에서 좀 더 잘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있고 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A 사이드가 좀 더 큰 것으로 봐서는 요 디스탈 팁 자체가 좀 더 V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이렇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프록시말 쪽으로 이제 당겨오기 위해서는 이제 A 사이드 쪽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좀 더 이제 빼는 것, 빼,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황준 선생님 코멘트를 해주신 것들이 이제, 어, AF 포텐셜 자체가 이제 그 non pre-excited 컨디션에서도 이제 레코딩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코멘트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쭉 시작을 했었는데 어블레이션 자체는 이제 요렇게 포텐셜이 보였던 부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포텐셜은 디스탈보다는 프록시말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준 선생님도 이제 그 되게 좋은 포텐셜 사이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러한 사이트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카운터 클락 로테이션을 하고, 잠시 몇 초간을 기다린 다음에, 어, 만약에 그래도 이제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탈 시그널이 프록시말 시그널처럼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커브를 슬라이틀리하게 이제 오픈하는 것을 이제 좀, 레코멘드 해주셨습니다. 요 당시에 이제 RA 페이싱 하면서 이제 델타 웨이브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600에 300으로 이제 계속 페이싱을 하고 있었을 때 델타 웨이브가 여기서 다시 델타 웨이브가 살아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을 좀 변경을 하였는데, 포지셔닝은 9시 쪽에서 8시 쪽으로 변경을 하였었고, 여기에서 세 번째 RF가 쭉 들어갔었습니다. 세 번째 RF가 들어갈 당시에도 이제 UGM에서 포텐셜은 프록시말 쪽이 조금 더 좋은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황준 선생님이 코멘트 해주신 거는 아직 그 포텐셜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여기에서는 번하기는 충분히 좋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좀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번을 했었고, 델타 웨이브가 그 당시에 이제 사라져서 네로우 QRS로 가는 것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 8번까지 이제 RF가 주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델타 웨이브가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아이소프로테놀까지 줘서 이제 뭐 다른 AV, NRT나 이런 것들이 인덕션 되는지도 확인을 했었는데, 다른 인덕션 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었고, 어, 마지막으로 다른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좀 더 보기 위한 아데노신까지 투여를 했었지만 아데노신에서는 이제 PR 프롤ong에이션만 보이고 다른 소견은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 상태로 이제 시술을 마쳤었고 맨 처음 ECG와 환자의 이니셜 ECG와 거의 같은 양상의 ECG를 보이면서 이제 시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지난번에 했던 것에 약간만 더 추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마인 파이버, 마인 AVRT 같은 경우에서 특징 자체를 보자면은 레트로그레이드 EP 프로퍼티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없는 것이 대부분 마인 파이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프로그레시브 프리 익사이테이션을 보이고 숄터 S1 QRS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고 아데노신에는 둘 다 마인 파이버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블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데노신 자체만으로 이제 마인 파이버를 감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같이 보이면서 델타 오그멘테이션이 좀 더 커지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예, 요거는 마찬가지
그런 소견이고,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계속 줄였을 때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같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EKG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스몰하고 이제 샤프한 RAV가 V1, 2 쪽에 있는 것, 그것을 좀 더 요것이 마임 쪽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이제 잭만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 HV 인터벌은 보통 20에서 30ms 쪽으로 타고 가고, 보통의 그런 일반적인 마임 AVRT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히스프로킨즈 시스템을 타고서 이제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로는 이제 SVT with LVV 어베런시, 그리고 번들 벤츄리 DVT, 프리 익사이티드 노드 파시클라 타키카디아, 그리고 마하인 AVRT가 LVV 몰폴로지 와이드 큐어라이스 타키카디아 때 감별해줘야 되는 소견이 될 수 있고, 멀티 사이트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멀티 사이트 에이트리얼 페이싱에서 픽스드 앤 프리 익사이테이션을 보인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노드만을 타고 가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시큘러 벤트리큘러 같은 이런 에이티피컬한 소견을 파시큘러 벤트리큘 같은 노드만을 타고 가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마하인 같이 이제 억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데 노드 2의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타고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픽스되지 않은 프리 익사이테이션 디그리를 보이고 있어서 멀티 사이트 에이트리얼 페이싱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감별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환자에서 시행했던 멀티 사이트 에이트리얼 페이싱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 마인 파이버가 있을 때 가장 감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안티드롬의 AVRT를 포함해서 마인 파이버가 있을 때 감별해줘야 되는 부분이 프리 익사이티드 AVNRT를 가장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A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을 줬을 때 그런 이제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 타이밍과 그러한 서브시퀀트한 이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 타이밍이 어드밴스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SVT가 이제 그 안티드로미 AVRT를 이제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이제 줬을 때 그 SV 엔트레인먼트 때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줬을 때 그 픽스된 쇼트 VH 인터벌이 엔트레인먼트가 된다고 하면은 요것 또한 안티드로미 AVRT를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AVNRT를 전부 다 익스클루드 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 툴 같은 경우에 델타 HA 인터벌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HA가 네거티브 소견일 때는 이제 안티드로밍 AVRT를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고, 파지티브일 때는 AVRT를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셋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셋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했던 것도 요것과 거의 잭만 책에서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잭만 책에서는 이제 어, 페이싱을 했을 때 요 인터벌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히스 쪽에 이제 히스 쪽에 있는 AA는 이제 딜레이 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딜레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리셋 소견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요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 AA 인터벌이 이제 변하지 않는 소견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잭만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다음에 나타나는 A 시그널은 딜레이 된 것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것을 통해서 이제 프리 익사이티드 AV NRT와 VT를 익스클루드 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자체는
얼리스트 V 액티베이션 사이트에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텐셜, 아까 보이듯이 그런 액세서리 포텐셜을 확인을 하면서 액세서리 포텐셜에서 어블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핑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핑 되었을 때는 그 범핑된 위치에서 바로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을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한 루틴 사이트는 7시에서 10시 방향이 될 수가 있겠고, SR1이나 SR2나 SR3 같은 쉴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트리커스피드 애뉴얼러스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서 좀 더 카테터를 안정화시키는데 유용하다라고 쟁반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B 포텐셜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아까 그 맨 처음에 어, 데카폴라 카테터를 위치를 시켜서 RB 포텐셜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예, 여기까지 리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Okay, thank you. 이명 선생님 익스텐시브하게 리뷰를 해주셨는데 좀 서머리를 해봅시다. 이 피방에 들어와서 카테터 포지션이 끝났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 마하임을 의심했어요? 펜다평으로 길게 얘기해 좀 하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액세서리 패스웨이에서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안트로그레이드, 리트로그레이드. 안테로그레이드일 경우엔 안테로그레이드로 가면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보이는 경우는 마하임을 가장 의심을 해봐야 되죠. 페이싱 디펜던트하게 LDD 프리엑사이테이션 그런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컨펌 하실 거예요? 타키카드 인덕션이 됐어. 아까 본 것 같은 와이드 클래스 이제 컨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멀티 사이트 에이트리얼 A 페이싱, 그러니까 사이너스 그 타키카드 인덕션 되기 전에 멀티 사이트 A 페이싱 하는 것과 그리고 A 리셋 그리고 델타 HA 인터벌이 가장 중요한 매뉴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SVT 때 V 엑스트라 스티뮬레이션 주로 하지만은 마엠이 의심되면은 H온도 꼭 해봐야 되고 아까 황 선생님 지적해 주셨지만은 히스번드를 폴라로티라든지 RB 로컬 일렉트론 변화 이런 것도 잘 봐야겠죠. 컨펌이 됐어. 어블레이션 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블레이션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얼리스트 V를 찾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하임 패스웨이 포텐셜의 이제 엔드 그 V 엑시트 사이트가 RB 쪽에 라이트 번들 브랜치 쪽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V 얼리스트 V를 찾아서는 그 V가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지나가는 V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포텐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포텐셜의 위치를 가장 스테이블하게 위치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위치를 찾을 때 트라이커스피드 애뉴얼스를 따라가고 K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맥시멀 프릭사세션 되는 그 위치를 찾아놓고 나머지 매핑하고 어블레이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액세서리 패스웨이 JB 그루브에서 찾되 아까 아주 이쁘게 보여줬었던 그런 마하임 포텐셜이 보이면 그 자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뭐 팔로우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홍 선생님 나가시기 전에 빨리 여쭤보십시오. 그 마하임 그 히스토리는 옛날에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ventricular aspect ablation 하자고 그런 프로포넌트가 있었습니다. 93년에. 근데 이게 어블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타키카리아가 더 인세선 돼버려. 그 이유는 왜냐면 엑사이드 갭이 길어져서 라이번드를 잘라버리니까 엑사이트가 랩 septum 타고 들어오면서 랩 번드 인버브 되기 시작해. 타키카리아 모르폴리는 안 바뀌어. 근데 문제는 타키카리아가 slower because the longer tachycardia circuit is more incessant. 그런 게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Actually, Sonny Jackman case, one of the two was like that.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we learn that we need a late atrial insertion, not the ventricular insertion. 그래서 마하임 매핑 하실 적에 트라커스 밴드스보다 내가 보기엔 살짝 위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마 어블레이션도 좀 잘 되고 거기가 티슈가 더 얇아 트라커스 밴드스보다.
so you can deliver more effective ablation. That's why you can avoid not burning too many times. 문제는 tragus vanillus 쪽에서 그렇게 많이 ablation 하시고 나시면은 나중에 yeah, now data is slowly coming in. People had extensive tragus vanillus ablation. They tend to develop more atrial flutter later. So this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keep in mind. Okay? 선생님께서 그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마임 리뷰할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이지. 지금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또 좀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런 특별한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해서는 많이 디스크라이브가 돼 있는데 물론 엠브리올로지컬리 베이스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트윈 AB 노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설명들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이처는 없어 좀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트윈 AB 노드는 되게 이제 일단은 normal heart는 거의 뭐 not common. We see all associated congenital heart diseases, single ventricle physiology and so forth. 그런데 이제 그 트윈 AB 노드 피지올로지는 일단은 distinctive한 sinus rhythm의 conduction pattern이 바뀌어야 될 거고 without pre-excitation. 그러니까 anterior AB node, posterior AB node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페이싱하게 되면은 atrial impulse가 anterior AB node로 가다가 그게 ERT가 길면은 posterior AB로 빠질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는 pre-excitation이 없어. It's not like a Mahan. So then you have two different activation pattern. 그게 첫 번째 demonstration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you have to have like a heat bundle like a potential recording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ventricular activation, ventricular conduction도 BA conduction도 중요한 게 결국은 어느 놈이 BA conduction이 더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대개 BA conduction이 더 강한 애들이 되게 orthodromic parabrachydactylia 되게 we ablate that guy. 오케이. 근데 fortunately 그 BA conduction이 강한 애들이 또 anterior conduction은 또 약해요. So normally most people tend to ablate posterior AV node, not anterior AV node. That is simple because of ventricular activation and so forth.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AV 노드만 생각하지만은 posterior AV 노드는 대개 conduction 시스템하고 거의 커넥션이 directly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That's only the way you know that is a posterior AV node that your QRS change also. So that's typically what we see. Okay. 그러면 associated congenital heart disease가 없으면 트윈 AB 노드 가능성 매우 낮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Right. That's correct. 감사합니다. Okay.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봅시다.